안녕하십니까. 사고조사연구원 정동훈입니다. 드론 활용 매뉴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체 구성품 및 세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본체 구성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체가 있고요. 기체 안에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것들은 프로펠러가 4개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2개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핸드폰과 컨트롤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가 핸드폰 종류별로 있는데요. 아이폰용이 있고요. 또 USB B 타입이 있습니다. 또 현재 장착되어 있는 USB C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컨트롤러에는 스틱이 있는데 추가적인 컨트롤러 스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댑터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C타입에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아니고 더 큰 갤럭시 탭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 안에 보시면은 USB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USB를 꽂으시고 C타입 젠더를 갤럭시 탭이나 등등의 태블릿에 꼽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라이모 키트 구성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배터리 2개가 들어있고요. 또 차량용 충전 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220V를 장착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멀티 충전기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댑터를 펴시면은 동시에 4개를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충전기를 아래 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각선으로 이제 홈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게 장착을 하신 다음에 배터리를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대 4개까지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충전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개가 충전된 후 순차적으로 나머지 것들이 충전이 되는 형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프라이머 키트 가방이 있고요. 그 가방을 낼 수 있는 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가 있는데요. 이 충전기는 2가지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컨트롤러를 충전할 수 있는 잭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C타입의 젠더가 보이면은 끼우시면은 충전이 가능합니다. 드론 배터리의 경우에는 최대 200회 정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배터리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배터리 수명은 보통 한 번 충전 완충했을 때 30분 정도이고요. 배터리가 최소 30% 정도일 때는 이 배터리를 교체를 해주셔야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200회 사용하지만 잘 관리해 주시면 최대 300회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오래돼서 충전이 잘 되지 않거나 방전이 빨리 되면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체를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 짐벌 카메라에 달려있는 캡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캡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 카메라 짐벌이 바로 고장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캡을 제일 먼저 분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체의 날개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기체의 다리를 펴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2개의 다리는 앞으로 살며시 열어주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다리 2개는 뒤로 미는 것이 아니라 아랫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려주시면 다리가 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리에 날개를 장착하는 것인데요. 날개를 보시면은 지금 동그란 은색 띠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이 동그란 은색 띠가 있는 날개는 그 다리 중에 은색 띠가 있는 부분에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날개 하단에 홈이 3개가 있는데요. 이 홈과 다리에 있는 홈이 일치시키도록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날개를 다리에 장착한 다음에 힘을 줘서 홈과 홈을 맞춰서 아래로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을 돌려줘서 이 날개가 빠지지 않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동일하게 나머지 부분을 실행해 줄 건데요. 홈을 맞춰서 누르고 아래 부분을 돌려줘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누르고 돌리겠습니다. 누르고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날개가 장착된 다음에는 한 번 더 확인해야 하실 부분이 있는데, 날개가 제대로 고정이 됐는지를 반드시 비행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다리 아랫부분을 잡고 날개만 돌려서 날개가 제대로 고정이 됐는지를 4개의 날개를 모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날개가 고정되지 않을 경우 기체가 시동이 걸린 다음에 날개만 날아가게 돼서 날개를 분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행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날아가지 못하고 곤두박질 칠 수 있으니 항상 날개가 고정되는 것을 비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트롤러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테나 선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5도로 안테나 선을 세워 주시면은 GPS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롤러 스틱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아래 부분을 열어 주시면은 스틱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관된 스틱을 꺼내셔서 하나씩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스틱을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스틱은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바로 하시고, 분리하신 다음에 또 바로 장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컨트롤러에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젠더가 있습니다. 제 핸드폰은 USB-C 타입이기 때문에 C 타입 젠더가 꽂혀 있고요. 최대한 아랫부분을 벌린 다음에 먼저 이 젠더를 제 핸드폰에 연결시키겠습니다. 연결이 된 다음에는 여기 보이시는 홈 부분에 젠더를 장착해 주시고, 앞에 홈에 핸드폰이 맞게 고정시켜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옆에 부분을 눌러 줌으로써 제 핸드폰이 컨트롤러에 정확하게 고정될 수 있게 지그시 눌러 주시면 됩니다. DJI 고포 앱 설정 및 기체 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을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디 투 플라이라는 어플을 실행시킵니다. 어플이 실행되면 제가 있는 현재 위치가 나오는데요. 드론을 비행할 주소를 상단바를 통해 검색을 통해서 주소를 입력한 뒤 그 주소가 비행을 할 수 있는 주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본부가 있는 혁신로를 제가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행 가능 지역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서초구청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초구청의 경우에는 관제권 공연 주변이라는 말이 뜨면서 서울기지 작전과의 요청을 통해 비행 허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일 경우 비행 허가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허가 방법은 별도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러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틱의 기능을 설명드릴 텐데요. 좌측 스틱의 경우에는 위로 하면 상승, 아래로 하면 하강, 좌측으로 하면은 기체가 좌측으로 회전, 우측으로 하면 기체가 우측으로 회전됩니다. 우측 스틱의 경우에는 앞으로 하면은 기체가 앞으로 가고요, 뒤로 하면은 뒤로, 좌측으로 하면 좌측으로, 우측으로 하면 우측으로 기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왼쪽 위에 있는 버튼은 리턴 투 홈이라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가 원래 이륙했던 위치로 돌아오는 버튼입니다. 우측 위에 있는 버튼은 전원 버튼입니다.
또한 앞방향을 보시면은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좌측에 있는 것이 동영상 촬영 버튼, 우측에 있는 것이 사진 촬영 버튼입니다. 왼쪽에 있는 휠 버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휠 버튼의 경우에는 그 카메라의 노출을 정하는 버튼입니다. 또 아래 커스터마이즈 키가 있는데요. 커스터마이즈 1, 2는 저희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커스터마이징 1키는 카메라를 수직으로 올렸다가 다시 수직으로 내리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 주변에 두 개의 키가 있는데요. 좌측 키는 기체가 비행하다가 갑자기 정지를 할 수 있는 긴급 정지 버튼이고요. 우측 버튼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우측을 보시면은 비행 모드가 있습니다. TPS 모드가 있는데, 보통 저희는 P 모드를 사용하고요. S의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모드입니다. 최대 20m/s의 속도로 주행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기체에 달려있는 안전 센서들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체나 다른 그 시설물에 부딪힐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 P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최대 속도는 14m/s이지만 이 기체에 있는 센서들이 모두 활성화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장애물 부딪히지 않고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P 모드를 활용해서 주행하시길 바라겠고요. T 모드는 좀 더 느린 1m/s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저희 사고조사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체의 전원을 켜고 컨트롤의 전원을 킨 뒤 드론을 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체에 있는 배터리 버튼을 켜야 되는데요. 두 번을 버튼을 누를 건데, 처음은 짧게, 두 번을 길게 눌러서 전원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러도 버튼을 두 번 누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짧게, 두 번째는 길게 눌러서 이 컨트롤러의 전원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전원을 켜서 DJI 고프 어플을 실행시켜 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어플은 자동적으로 기체와 컨트롤을 키면은 바로 실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업데이트를 설치하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그 드론을 운용할 지금 당시에는 설치하지 말아 주시고, 향후에 현장 조사 후 지부에 돌아가서 업데이트를 설치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지금 업데이트는 그 이그노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 기체를 날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구가 나오는데요. 현재는 Ready to Go GPS라고 초록색 바가 생성이 되면은 기체를 날릴 수 있고, Cannot Take Off라고 빨간색 바가 뜨게 되면은 기체를 날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GPS가 잡히는 개수가 나오는데요. 최소 10개 이상의 GPS가 잡혀야만 이 기체가 호버링을 제대로 하거나 그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GPS가 10개 이하로 잡히게 되면 안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날리시면 안 되고, GPS가 최소 10개 이상 확보되고 또 레디투고라는 녹색의 바가 뜨게 되면은 그 이후에 비행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이스틱을 활용해서 기체를 상승시켜 보겠습니다. 두 개의 조이스틱을 내측 대각선으로 누러지게 되면은 기체가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이후에 왼쪽 조이스틱을 위로 올려서 기체를 기체를 처음에 이륙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고도를 높게 상승시키지 말고 이 기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좌측, 우측, 앞에, 뒤에 기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회전, 우측으로 회전, 제대로 회전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플라이트 GPS라는 바를 누르게 되면 다양한 문구들이 뜨는데요. 먼저 아래쪽에 보시면 그 기체의 배터리 온도가 뜨게 됩니다. 현재는 44.5도인데요. 배터리 온도가 60도 가까이 넘게 되면은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체의 배터리 온도를 확인해서 50대 초반까지는 가능하지만 60도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은 기체가 그 배터리가 터질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배터리 온도를 확인하고 이 드론의 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X 버튼을 눌러서 창을 나오게 되면요, 바로 기체를 상승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기체가 얼마큼 올라갔는지 높이가 뜨게 되는데요, 현재 30m, 40m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고 조사를 할 때는 교차로나 도로를 찍게 되는데, 기체를 최대한 높이 120m나 150m까지 상승시켜서 넓게 도로를 찍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고도를 상승시켜 줍니다. Maximum flight altitude reached. 최대 고도를 120m 해놨는데요, 국내법상 150m까지 가능하니 이 고도 제한을 150m로 수정하여서 그 고도를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 인플라이트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은 그 위쪽에 맥시멈 엘티튜드라고 이제 고도를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120m를 150m로 수정하면은 기체를 150m까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대 고도를 수정하였고요, 기체가 150m까지 올라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aximum flight altitude reached. 커스터마이징 키를 활용해서 카메라를 바로 수직으로 내리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 키를 누르게 되면은 카메라가 수직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저희가 촬영해야 될 교차로나 도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촬영할 교차로나 도로 구간으로 이 드론 기체를 이동시키겠습니다. HS라고 호리젠탈 스피드라고 해서 기체의 속도, 수평 속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D는 기체가 그 처음 이륙한 데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합니다. 현재 100m 이상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교차로까지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교차로가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어플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조종기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플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원하는 교차로에 손을 갖다 대시면은 그 부분만 초점이 잡히게 됩니다. 촬영할 교차로에 초점을 잡고요, 그다음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측 앞부분에 있는 그 카메라 촬영 버튼입니다. 이 부분을 반셔터라고 하죠. 바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반만 살짝 누르게 되면은 초점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강하게 누르게 되면은 사진이 촬영됩니다. 다음으로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플 우측 상단에 있는 카메라와 동영상을 변경하는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우측에 있는 동그란 그 적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버튼 아래에 동영상 촬영되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촬영이 종료가 됩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조종기 좌측 앞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영상이 촬영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영상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영상과 사진의 변경을 위해서 영상의 상태에서 앞에 있는 사진 키를 누르게 되면은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변경이 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영상 버튼 누르면은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경이 됩니다. 저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다시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진 촬영 시에 카메라의 노출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노출 설정 방법은 우측 앞에 있는 휠을 활용해서 휠을 돌리면 노출이 설정이 됩니다. 설정 값은 그 조종기나 아니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 어플 영상상에 노출 값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지금 플러스 1.7까지 올라가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0까지 내려서 일반적인 값으로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사고 현장과 도로 구간을 촬영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도로 구간을 촬영할 때에는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이동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사진으로 이동시키면서 구간을 찍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진으로 구간을 찍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진과 한 3분의 2만큼 겹치게 촬영을 하셔야만 향후에 포토샵으로 그 사진을 병합할 때 그 왜곡이나 이런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드론을 착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드론 기체가 이륙한 지점으로부터 468m가 날아가 있는데요. 이 기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리턴 투 홈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기체가 이륙한 곳으로 기체를 불러오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종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조종기 상단에 보시면은 리턴 투 홈 키가 있습니다. 본 키를 누르고 있으면 어플에 에어크래프트 이즈 리터닝이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체는 이륙한 곳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플에서 리턴 투 홈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플 좌측을 보시면은 H라고 써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리턴 투 홈 앤 랜드라고 문구가 뜨게 되고요. 슬라이드 투 리턴 홈이라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기체를 이륙한 지점으로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리턴 투 홈 그 다음 미터가 나오는데요. 현재 지금 이륙한 지점으로 날아오는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기체가 이륙 지점까지 다가오게 되면은 기체가 하강을 하게 됩니다. Landing. 지금 하강을 할 때는 자동으로 할 경우 장애물에 부딪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X키를 활용해서 자동 하강을 종료시켜 주겠습니다. 기체를 비행 시 안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기체를 운영하다 보면은 전화 등으로 인해서 어플이 종료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어플을 다시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화를 걸어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수신하게 되면요. 전화를 받으면서 어플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끄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어플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시 어플이 켜지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플이 안 켜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당하지 마시고 어플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또한 드론을 멀리 날리다 보면은 신호가 약해서 신호가 잡히지 않다는 문구가 나오면서 화면이 흑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신호가 다시 잡히게 되거나 신호가 계속해서 잡히지 않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기체가 그 이륙했던 곳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기체를 사용하다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연결 케이블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결 케이블이 분리가 되면은 디스커넥트라고 뜨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드론이 눈에 보이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종기가 그 어플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기체를 그 어플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이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은 어플이 실행되게 됩니다. 보시면 현재는 에어크래프트 디스커넥트라고 뜨다가 바로 인플라이트라고 이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배터리가 적을 경우에는 배터리 경고음이 뜨게 됩니다. 또한 배터리가 10% 이하로 떨어질 때는 바로 그 위치에서 하강하게 되니 반드시 배터리가 부족할 시에는 다시 기체를 착륙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체를 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조이스틱을 아래로 당기시면은 기체가 하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터가 높이가 110m, 100m 고도가 하강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주변에 전깃줄이나 아니면 다른 장애물들이 기체가 하강하는 그 경로에 있다고 하면은 기체를 이동시키면서 하강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체를 보면서 하강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기체가 어느 정도 내려왔다고 하면요, 현재 15m 정도 내려왔는데요, 카메라 짐벌이 아랫방향 향한 채로 착륙을 하게 되면은 모래가 렌즈에 튀기 때문에 렌즈에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 있는 휠 키를 활용하거나 커스터마이징 키를 활용해서 짐벌 카메라를 앞방향으로 전방으로 이동시킨 뒤에 더 하강을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하강시킬 때는 천천히 기체를 하강시키면서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기체가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기체 자체에 전후방 센서, 좌우 센서, 위아래 상하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랫방향만 눌러주시면은 천천히 기체가 하강을 하면서 착륙을 하게 됩니다. 기체가 착륙이 되었다면은
조종기 전원을 꺼주시겠습니다. 꺼주시는 것도 조종기에 전원을 켜는 것처럼 짧게 한번 길게 한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들어온 기체도 짧게 한번 길게 한번으로 전원을 종료시켜 주겠습니다.